음, 음. 음. 네, 안녕하세요. 네, 한통용 채널에서 다시 또 반갑게 뵙겠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블루마운틴님, 다시 반갑습니다. 한통용에서 다시 뵙습니다.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자님, 한통용 방송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이제 긴 연휴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연휴 끝나고 첫날 굉장히 바쁘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오늘 다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또 하루만 지나면 또 놀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또 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 힘을 내시고 힘들지만 힘을 내시고 근데 정말 요즘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 그렇게 뭐 기분 좋은 일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기분 좋은 일은 하나 있죠. 오늘 아침에 속보로 뜬 게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4일 날, 그러니까 체코 오늘 가지 않았습니까? 체코에서 돌아와 갖고 24일 날 그렇게 만찬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 한동훈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청와대 참모들, 뭐 비서실장, 뭐 정무수석, 사회수석, 뭐 이렇게 한 20여 명이 모여갖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논의를 한다. 이건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예, 최봉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지내시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소식을 접하면서 기분이 좋은 소식이긴 한데 왜 우리가 항상 바랬던 거 아닙니까?
아니 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한동훈 대표는 쉬지를 못했잖아요. 여러분 뭐 제가 계속 저도 추석 내나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월요일부터? 어. 근데 저처럼 쉬지를 못했어요. 한동훈 대표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의료 대란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맨투맨으로 물밑 작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뭐 의사단체도 이게 화합이 잘 안 되니까 이쪽 그룹 만나고 또 이쪽 그룹 만나고 계속 맨투맨으로 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조율이 이렇게 돼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의사 의료계 분들 말도 일리가 있고 이제 이해가 간다. 뭐 지금 이제 그런 상태까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만난 의료계 분들도 역시 똑같은 마음으로 국민들의 어떤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있다. 이제 어쨌든 그건 이제 물밑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갖고 또 오늘 또 한동훈 대표가 뭐 종교계 만난다 그래갖고 뭐 불교계 그런 뭐 스님도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우리의 화합을 위해서 좀 이렇게 힘을 합쳐달라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여러분 뭐 똑같은 느낌을 갖고 계시겠지만 정말 한동훈 대표가 안쓰럽습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측은하고 안쓰럽고 정말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렇게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또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한동훈 대표한테 야, 왜 너 가만히 있어도 그냥 되는데 아니 가만히 있는다고 너를 욕할 사람이 누가 있어? 왜 거기 사이에 껴갖고 그렇게 애를 쓰고 너는 너대로 힘들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일을 왜 하냐? 하지만 한동훈 대표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또 정치적인 어떤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국민의 안전의 문제,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움직이는 한동훈.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한동훈을 왜 용산에서는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패싱을 하는가? 최근에도 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뭐 윤상현이 주도해 갖고 김민전하고 뭐 이렇게 인유한하고 데리고서 뭐 식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뭐 일설에 의하면 뭐 김재원도 같이 식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옆에 있었던 게 아니, 식사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누가 왔는지는 모르지. 모르는데 여기저기서 뭐 뉴스 나오고 뭐 이런 거 보면은 그거 이제 종합해 보면 그렇다 이거. 근데 김재호는 또 뭐 그때 뭐 자기는 뭐 뭐야 뭐 사내 같은 거 성묘 뭐 거기 갔다 뭐 이렇게 또 한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뭐 갔든 안 갔든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얘기하려는 포인트는 그거죠. 아니 의료 대난을 갖다가 의논을 하려면 왜 한동훈 당대표를 갖다가 앉혀놓고 합석을 시켜놓고 얘기를 하지 왜 국힘 사람을 부르면서 안 부르면 내 모르겠어. 국힘 사람을 부르면서 왜 노른자위는 빼고 한동훈 당대표라는 노른자위는 빼고 왜 그렇게 축정이들 뭐 최고위원 중에 뭐 김민전 그다음에 뭐 이뇨한 그다음에 뭐 최고위원도 아닌 무슨 놈의 윤상현 이렇게 해갖고 하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뭐냐 제가 어제 방송한 것처럼 원희룡을 갖다가 9월에만 이번 달에만 두 번을 갖다가 식사를 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논의를 했다는 건 무슨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한 번은 둘이 단둘이 만나갖고 독대를 했고 또 한 번은 뭐예요? 네 명이 만났는데 그 네 명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 그 다음에 원희룡, 그 다음에 정책실장,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 이렇게 네 명이 만나갖고 저녁을 먹으면서 뭐 의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자리에 원희룡이 낄 자리입니까? 뭐 비서실장이 끼든지 아니면 당대표 한동훈을 갖다가 불러갖고 얘기를 하든지 지금 그렇게 밤낮 없이 그걸 해결하려고 동무서주하는데 왜 그렇게 안 알아주나? 그렇게 지금 항상 우리가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네, SHK님 안녕하세요. 방송을 듣겠습니다. 이거 반갑습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얘기한 게 뭐예요? 빨리 한동훈을 불러라. 한동훈을 불러서 의논을 제대로 해라.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를 갖다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뜻밖에도 오늘 아침에 갑자기 기사가 뜬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그 24일 날 만찬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두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또 이쪽 진영의 어떤 그 지도부, 당의 지도부하고 같이 또 용산에는 참모들하고 같이 그러면 이제 뭔가 제대로 거기서 뭐 쫑을 좀 낼 수 있는 분위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거기에 뭐 당연히 복지부 장관도 올 수 있고 뭐 사회수석, 정무수석 뭐 정책위 실장 뭐 다 올 수가 있잖아요. 뭐 비서실장을 해갖고 핵심 인물들이 다 올 수 있고 이쪽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고위원을 갖다가 비롯해갖고 뭐 정책위 의장이나 뭐 이런 사람 다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갖고 지금 기대를 했는데 그래갖고 야 이게 웬일이냐 이렇게 또 날짜가 잡혀갖고 그렇게 되는구나 했는데 동시에 오늘 아침에 또 어떤 문제가 터졌느냐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 공천 개입 논란이 또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이제 국힘에서만 터진 게 아니라 그 이준석의 개혁신당, 개혁신당하고 또 연관해갖고 이 문제가 터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또 김건희 여사가 이게 좀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뭐 공천에 개입을 했느니 또 뭐를 했느니 또 오늘 또 그 탄핵특검법 해갖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김건희 여사 그 뭐야 그 특검법이 그러니까 여러 상황을 갖다가 또 이렇게 고려해갖고 또 뭐 한동훈이 또 필요해갖고 쉽게 얘기하면 한동훈이 필요해 갖고 또 한동훈한테 또 무슨 또 새로운 총대를 매려고 총 좀 네가 좀 나서서 뭐 해결해라 내지는 뭐 새로운 또 짐을 지어 주려고 그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또 한편에 또 걱정이 되기도 해요. 예, 여태까지 또 그 상황이 또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제가 오늘 좀 방송을 시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썸네일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예. 자, 한통령 24년 9월 19일 방송 갑작스럽게 발표된 24일 윤석열 한동훈 만찬 동시에 터진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 이걸 갖다가 제가 그 동시에 쓴 게 그런 아주 복잡한 심정. 여러분도 좀 마음이 복잡하겠지만 저도 오늘 나오는 어떤 뉴스들을 보고서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동시에 이렇게 썸네일로 올렸습니다. 이 썸네일은 뭐냐? 이것도 이제 채널 A에서 좀 명확하게 이렇게 참 그 채널 A가 이런 걸 참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김영선 전 국힘의 의원 이 공천 문제 갖고 오늘 아주 난리를 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20년에 그 재보궐 선거가 있었답니다. 창원, 경남 창원에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재보궐 선거 갖고 당선이 된 거예요. 그때 나가갖고. 그런데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음성 파일을 갖다가 공개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를 한 겁니다. 그 정황이 그렇다라고 의혹 제기를 이 뭐 뉴스토마토는 뭐 좌파 언론이죠. 예. 그래서 그 기사가 나오고 또 녹취록이 까지고 뭐 이러면서 또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갖다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좀 돌파를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또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좋은 건지 한번 좀 생각을 좀 같이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단은 그 만찬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2개월 만에 만찬 회동을 하죠. 오늘 체코를 갔다가 떠난 거 부부가 다 같이 떠났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같이 떠났는데 그 뭐야 한동훈 대표가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뉴스가 또 나온 게 뭐냐? 24일 국민의힘 지도부 추석 만찬이 있다. 그래서 추석 민심을 점검하고 의료 개혁 등을 논의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 만찬 이것까지는 이제 좋죠. 예. 이거는 뭐 우리가 항상 원하던 거니까 좀 경청을 하시라. 그렇게 서로 만나서 경청을 해야 된다.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오늘 또 그 뉴스 토마토라는 데에서 그 뭐 어떻게 또 기사가 떴느냐? 김건희 여사가 그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거하고 더불어서 2024년 그 몇 달 전에 했던 그 총선이 있죠. 그 총선에도 그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위해서 그 공천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두 가지 건이 올라온 거예요. 2022년 건, 2024년 건. 이렇게 지금 두 가지의 그거가 이제 올라온 겁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좀 우리 저는 그 사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제가 뭐 인간 연구 한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좀 끝난 상태입니다. 이분이 좀 캐릭터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기질이 있고 또 뭐 좀 성격이 좀 성정이 좀 어떤 스타일이구나. 이걸 갖다가 제가 그래도 윤곽을 좀 잡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뭐 그건 뭐 언젠가 좀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러분은 좀 어떻게 그 김건희 여사가 좀 어떤 캐릭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동훈 분석은 몇 번 제가 방송을 했잖아요. 그 이렇다라 방송 때 특집으로 한동훈은 이런 성격을 갖고 이런 사람이다. 이런 거를 하고 또 이번에 이제 일요일에도 한 3일 후에 일요일에도 제가 그 한동훈한테 적용을 해갖고 이 문제를 갖다가 좀 그 특집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김건희 여사는 어떤 캐릭터 같습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분석한 것 중에 하나를 갖다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김건희 여사님이 그 사업을 좀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하기 전에 이게 베이스가 그 나름대로 비즈니스하고 CEO로서 이렇게 올라온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CEO에 대해서는 뭐 20년 이상 CEO들을 컨설팅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를 갖다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CEO들이 공통적인 캐릭터가 뭔지. 그런데 김건희 여사님이 좀 한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건 뭐냐면 좋게 얘기하면은 여장부. 어. 그러니까 여자지만 이렇게 좀 액티브하게 막 사회 활동하고 바깥 활동하고 뭐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에서 뭐 살림하고 밥하고 뭐 이렇게 뭐 애 돌보고 이런 거보다는 그런 여성상보다는 여자지만은 좀 여걸이라서 밖에 대외적인 활동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미국의 CEO들 보면은 그 여성 CEO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피오나 해갖고 HP의 그 CEO 그 사람이 아주 여자로서는 그 저희가 젊었을 때 그래서 아주 그 유명한 그 여성 CEO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그런 분위기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 영국의 수상 중에 그 마가렛 대처라고 기억하시죠? 제 시대에 아주 유명한 그 여자 수상이었는데 그 대처 수상이 있었습니다. 왜 대처 수상이 왜 유명하냐면 영국이 아주 고질적인 노조 문제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강성 노조가 뭐냐, 뭐 철강 노조, 철도 노조 이런 데가 굉장히 강성 노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뭐를 하면 걔네들이 파업하고 뭐하고 이 난리를 쳐갖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대처 수장이 한 10년 정도 수상을 했을 겁니다, 아마 영국의 수상을. 그런데 영국에서 대처 수장을 인정해 주는 게 뭐냐면 그 강력한 그 철도 노조, 철강 노조를 갖다 휘어잡은 게 대처 수장이에요. 예. 그래서 대처 수장이 거기서 인정을 받고 유명해진 게 그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방송국에서 어느 날 방송국에서 이제 특집으로 우리 대처 수상님에 대한 특집을 만들겠다. 그래 갖고 뭐 화보도 찍고 뭐도 찍고 해 갖고 집에 이제 왔다고 해요. 집에 왔는데 그러면
대처수장도 이제 그 뭐 남편이 있고 그다음에 뭐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자식이. 그랬는데 그 딸이 옆에 그때 마침 집에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 이제 방송국에 와서 뭐 화보 찍고 뭐 카메라 찍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욕을 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집에도 그 책상이 있고 이제 서재가 있을 거니까 서재에서 뭐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 좀 모션을 취해 주시면 저희가 좀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요청을 하나 하지 않습니까? 그 카메라맨들이. 그런데 그 요청 중에 뭐가 있었느냐? 부엌에서 부엌에서 이제 뭐 요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로서 자식한테 이렇게 요리해 주는 그 요리하는 그 요청을 갖다가 했다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그 작가들이 이렇게 해 갖고 이런 어차피 집에 왔으니까 이렇게 해 갖고 그 사람이 이제 앞치마를 이렇게 입고 대처소장이 앞치마를 입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뭐 야채도 있고 뭐 이렇게 재료들을 놓고 그 요리하는 듯한 그런 인제 그걸 만들어 갖고 화보를 갖다가 찍고 있는데 옆에서 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엄마, 이거는 도저히 아닌 것 같아. 내가 평소에 보던 엄마의 모습하고는 너무 안 어울려. 그러니까 이거는 찍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도저히. 왜? 그 딸이 보기에는 왜 그러지?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큰다고. 그러니까 딸이 보기에는 엄마가 한가롭게 이렇게 요리하고 무슨 설거지하고 이런 거를 갖다 본 기억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건 엄마 모습이 아닌 거야. 뭐 서재에서 일하고 이런 모습은 봤어도 그 엄마가 무슨 요리하고 이런 그래 갖고 딸이 그 얘기를 갖다가 하는 바람에 대처소장이 그렇게 딸의 말을 받아들여 갖고 "이거는 하지 내보내지 맙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그런 아주 유명한 일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꼭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 그러니까 집에서 어떤 가정적인 그런 여성 상황이 아니라 뭐 요리하고 뭐 요리를 제가 뭐 같이 있어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그 집에 가 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실질적으로 요리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도 요리를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모르니까. 하지만 그 이미지가 여태까지 우리한테 비춰진 그 이미지는 뭐냐 하면 그런 이미지라는 거지. 뭐 요리하고 이런 거보다는 뭔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이 큰일을 하고 뭔가 그 활동가적인 그러니까 여성 CEO 같은 그런 이미지의 여성이라는 거죠. 이게 또 아이고 송중기 님,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윤 대통령은 휴일 없이 국가와 국민이 잘 되기를 바쁘게 노력하는 한동훈 대표가 국민 지지 63%를 모르는 척 하고 싶은 거죠. 어떤 분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이렇게 패싱을 하잖아요. 그 당대표를 패싱하잖아요. 그거를 또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 분이 계시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 약간 질투하는 거 아니냐.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이 그 한동훈을 더 인정해 주고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을 더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 어떤 거냐면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 사울 왕이 있고 이제 다윗이 있는데 다윗이 그냥 그 젊다기보다 어리다고 봐요. 그때 10 대였으니까. 어린 나이에 그냥 그 돌팔매질 슉 돌 한번 날려 갖고 그 거인 골리앗을 갖다가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인제 다윗이 장군으로다가 영입이 돼 갖고 전쟁터를 갖다가 같이 누볐는데 사울 왕하고. 항상 백성들이 전쟁 끝나고 이렇게 그 승전보를 울리면서 들어오면 사울 왕하고 다윗이 같이 말을 타고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를 했다고 그래요. 다윗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1000명, 천천히요. 아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1000명.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만명이다. 이렇게 그 노래를 듣고 그날부터 사울 왕이 다윗을 갖다 죽이려고
40년을 쫓아다녔다. 그 이후로. 그런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렇게 속이 좋겠습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래도 좀 통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음. 장창환님, 예, 한통령 방송 화이팅.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장창환님. 예. 그래서 이게 또 어디 드러나냐 하면 여러분 왜 그 녹취록 들으셨나요? 그 최재형 목사가 그 명품 파우치를 줬을 때 그 뭐 영상으로 찍은 그거 보셨나요? 거기 이제 영상도 있지만 그 녹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녹취록도 있고 영상물도 있고 그런데 혹시 그거 보신 분들은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그 북한 문제 얘기를 합니다. 예. 최재형 목사하고 김건희 여사가 북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왜 최재형이 그 북한을 갔다가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완전 그 종북의 그런 목사잖아. 그러니까 정보를 많이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북한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뭐 최재형 목사가 또 뭐 북한에 대해서 뭐 이러저런 얘기를 갖다가 좀 했겠죠. 그러면서 그 얘기를 그 김건희 여사가 왜 내가 를 들려고 하냐. 나는 북한에 관심이 많고 통일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내가 좀 이렇게 통일을 하는데 좀 앞장서서 김건희 여사 얘기야 이게. 내가 좀 그거를 갖다가 좀 앞장서서 이 통일의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러니까 통일에 관해서 북한에 관해서 나를 갖다가 좀 도와달라. 이런 녹취록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도 나타난 것처럼 그게 이제 그 기획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최재형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뭐야 몰래카메라로 찍었기 때문에 기획된 거지만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있었 개인적인 그냥 사석에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석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거기서 또 김건희 여사의 그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보고 뭐 이렇게 뭐 통일의 문제에 대해서 뭐 하라고 그러면 "아이고 제가 뭐 그걸 아나요? 제가 뭐 그걸 어떻게 아나요? 그건 통일부 장관이 알아서 하고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이렇게 얘기할 텐데 김건희 여사는 최재형 목사하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한 거야? "내가 주도해서 뭔가 통일을 이루고 싶다."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그 생각을 해 보면 역시 그 김건희 여사가 그냥 그 내조를 해서 뭐 집에 그냥 앉아서 살림하고 이런 거 캐릭터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그 주인공이 돼 갖고 본인이 뭔가 주도적으로 해 갖고 뭔가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어. 여태까지 이게 우리한테 보여준 그걸 보면. 예.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걸 보면 여러분이 또 알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그 광폭 행보를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단 일주일 만에 그 3개의 지금 행보를 했는데 대표적인 게 자 10일 날 그 마포대교 가 갖고 비공개 순찰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격려가 아니에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이 마포대교 그걸 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보니까 그 한강대교의 그 난간 높이가 있잖아요. 그 높이보다 이게 좀 낮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좀 보완을 해 갖고 좀 뭐 높이든지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단순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 얘기만 한 거 온 게 아니라는 거지. 원래 CEO 스타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만약에 통일 문제다 그러면 통일도 "야 이렇게 하는 게 통일이 되고 저렇게 해야 통일이 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걸 밀고 나가는 게 CEO들의 어떤 그런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자살 예방. 그러면 딱 보니까 이 난간이 생각보다 좀 낮네. 그러니까 난간을 또 올려야 되고 뭐 시스템을 또 이렇게 바꿔야 되고 그런 코멘트까지 했다는 거야. 이건 기사에다 나온 겁니다. 예. 자, 그런 거. 그다음에 또 한복을 갖다가 같이 입고 또 인사한 거. 예. 그게 인제 두 번째 그 행보고 또 세 번째는 그 좀 뭐 그 어려운 아동들 한테 뭐 장애 아동 뭐 이런 데 가 갖고 또 봉사하면서 그걸 보여준 거. 그러니까 뭔가가 지금 그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알잖아요. 제가 그 이렇더라 채널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금 범죄당은 뭘 준비하고 있습니까? 김건희라는 약한 고리를 갖다가 이용해서 오늘도 김건희 특검법을 그 본회의에 통과시켰다고 그랬습니다. 더 8가지 항목을 갖다 걸어갖고 8가지 그런 쉽게 얘기하면 그 검사식으로 하면 8가지 죄목을 걸어갖고 그렇게 갖고 특검법을 만들어 갖고 오늘 또 통과시켜 갖고 결국 그게 결국 용산으로 또 이제 가겠죠. 통과가 됐으니까. 그런 것처럼 범죄당은 그렇게 지금 하나하나 그 쌓아갖고,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약한 고리를 이용해갖고 어떻게든지 윤석열 대통령을 갖다가 탄핵을 시켜야, 그래야 이재명이 빨리, 사법 리스크를 갖다가, 그 떨쳐버리고 대선 후보로 나가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10월, 11월에 거의 폭동 수준의 어떤 그 장외 집회를 갖다가 열고 또 국회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하고 뭐 이런 거를 딱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주 치밀하게. 그런 상황이면은 그 뭔가 좀 뭐라 자제를 좀 해야 되고 뭔가 좀 이렇게 한 테포를 갖다가 늦추고 뭔가 좀 조심하고 경계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이 안 보인다는 거지. 김건희 여사한테는 그런 면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게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어쨌든 본인이 뭐 그게 갖고 마포대교 갖고 뭐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어쨌든 간에 또 뭐 설날 어쨌든 간에 그런 격식을 갖춰야 되고 뭐 이런 그 행보를 갖다가 그 참지를 못한다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가만히 이렇게 그 집에 계시는 그런 성격이 못 된다는 거지. 그 캐릭터 자체가. 아, 예. 장수복님, 예. 질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예. 주윤희님, 그게 아니고 대원이 대원이 제의했대요. 대원이 뭐죠? 대원이라는 뜻이 뭐죠? 누가 제의를 했다는 거죠? 대원이 거기 있는 대원이 그 경비를 한 그 대원이 음, 그런 뜻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좀 이렇게 그 활동가적인 그냥 그 집에 있는 것보다는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에너지가 넘치고 기쁜 그래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솔루션을 내고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오늘 그 뉴스토마토에서 지금 한 게 무슨 얘기냐? 김 여사의 공청 개입을 갖다가 폭로를 하겠다라는 거를 갖다가 빌미로 해갖고 개혁신당 있잖아요.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 거기에 대해서 나한테 그 비례 1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번 그 비례신당은 이번에 2024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 이게 그래갖고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아주 큰 논란이 됐는데 이게 그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이 문제가 쉽게 깔아앉을 것 같지가 왠지 모르게 약간 불길한 느낌이 들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쉽게 좀 깔아앉을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이거부터 좀 보셔야 됩니다. 예. 여기 누가 등장하느냐? 채널 A에서는 그걸 갖다가 A씨라고 그냥 이름을 가렸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신문에 나와 있는 거야. 내가 이거 신문에 캡처한 거거든요. 이미 명태균이라는 이름은요, 그냥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널 A에서는 안마해도 좀 약간 이 규모가 좀 사이즈가 있으니까 조심스러워 갖고 그 이름을 갖다 그냥 뭐 브로커 A씨 뭐 이런 식으로 뭐 영남에서 활동하는 뭐 무슨 뭐 A씨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건 그냥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미 다 까진 겁니다. 명태균이라는 이름이. 자, 그래갖고 이게 어떻게 됐느냐.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명태균을 갖다가 김건희 여사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을 시켰다.
이게 지금 단독 기사로 떴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오니까 조국이 뭐라고 그랬느냐? 김건희 공천 개입이 사실 확인이 되면 이거는 탄핵이다. 탄핵의 스모킹건이다. 이게 스모킹건이라는 뭐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그런 증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탄핵 사유라는 거죠. 결정적인 탄핵 사유다. 자, 이 매체라는 게 뭐냐? 뉴스토마토라는 그 좌파 신문입니다. 좌파 언론인데 이 뉴스토마토가 김 전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이 담긴 김건희 여사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을 요구했으나 이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 김 전 의원은 김영선입니다. 김영선이 2022년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갖고 국회의원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제 이번에 또 선거가 새로 있지 않았습니까? 2024년에.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가 국회의원 배지를 계속 달기 위해서 했는데 국힘에서는 달기가 힘든 거야. 왜? 한동훈 당대표를 알잖아. 그 비상대책위원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당대표한테는 이게 이빨도 안 들어간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게 국힘에서 배지 달기가 좀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디한테 딜을 했느냐? 이준석한테 딜을 했다는 거지. 이준석이 개혁신당이라는 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로는 그래도 개혁신당이 뭐 두세 명은 갖고 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그러니까 비례 1번. 비례 1번이면 무조건 당선이잖아요. 무조건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김건희 여사가 2022년에 그 보궐선거 때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제공할 테니 이준석한테 줄 테니 그 대가로 나한테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다오. 그래서 내가 국회의원 배지를 다시 달게끔 해다오.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야. 김영선이. 예? 이게 지금 말이나 됩니까? 정말 이게 대박입니다. 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아, 장창하님, 한동훈 대표님, 화이팅! 언제나 국민의 노표에 맞게 진심을 다해 일하는 한동훈 대표님, 본심을 국민들이 머지않아 알게 될 것입니다. 지지율 대박도 멀지 않다고 봅니다. 한통령 방송도 이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창하님, 감사합니다. 현순심님, 용산 부부, 질투. 한동훈 잘 되는 꼴 보기 싫어. 질투심에 불타서 패싱을 한다. 예. 아니 그렇게 보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을 질투심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예. 자, 그래갖고 제가 이 지금 딱 나온 그 폼새를 보니까 이게 쉽게 이게 사그러들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예. 자, 이게 지금 어떻게 떴냐 하면, 이렇게 떴습니다. 그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명씨. 이 명씨라는 거는 제가 이걸 갖다가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이게 그냥 말로 해갖고는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갖다가 보여드립니다. 예. 명태균이라는 그 브로커가 그러니까 쉽게 정치 브로커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경남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해온 명태균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친분을 바탕으로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명태균이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9일 오전 10시 19분 지인께 기욱씨와의 통화에서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따졌다.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고 했는데 일하되 하며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라고 말했다고 이날 왜 윤상현이 왜 나오냐 하면 2022년 재벌선거에 그때 그 공관위원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 그 공관위원장을 갖다가 윤상현이 맡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윤상현 느낌 아시죠? 윤상현은요 그냥 그
다 형님, 누님입니다. 형님, 누님. 윤상현은 다 형님, 누님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윤상현하고 이 주도해갖고 그렇게 김민전하고, 인유한을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박근혜 대통령 때도요, 그냥 윤상현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고 호칭이 그냥 누님이에요, 누님. 박근혜 대통령도 그냥 누님. 윤석열 대통령도 그냥 형님. 누님, 형님이야, 다. 그 윤상현의 그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윤상현이 그 등장을 합니다. 그래갖고, 음,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 그때 공관위원장 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기혁씨는 당시 통화의 의미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김영선 전 국힘의 의원의 재벌고 선거 공천을 약속받았다는 취지라고 토마토 뉴스에 밝혔다. 윤상현 국힘의 의원은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통화 이틀날인 2022년 5월 10일 윤 대통령 취임식이 열렸고 같은 날 오후 국힘의힘 공강위는 김 전 의원을 창원 의원 지역구에 공천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아구가 맞는다. 이게 시가 딱딱 맞아 들어간다는 거지. 그 뉴스토마토 얘기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 김건희 여사가 결국은 2022년에 그 창원의 재보궐선거에 개입을 해서 그래갖고 그 김영선을 갖다가 추천을 해서 그 윤상현이 그렇게 개입을 해갖고 윤상현이 예 알았습니다. 그래갖고 김영선을 갖다가 거기에 후보로 추천을 해갖고 그렇게 해서 김영선이 배지를 달게 됐다. 이 얘기가 오늘 그 뉴스토마토에서 깐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 느낌은 아시겠죠? 예, 임선주님, 한동훈 대표님 아니었으면 김건희 마수의 보수가 괴멸될 뻔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그 이걸 갖다가 뉴스토마토에서 깠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갖고 이 녹취록이 있잖아요, 지금. 이 녹취록을 갖고 2022년에 녹취록을 갖고 2024년에 그러니까 몇 달 전이죠. 총선 때. 2024년 총선에 김 전 의원, 김영선 전 의원 측에서는 비례대표 1번을 줄 테니 김건희 여사의 비리를 폭로해 달라고 그쪽에서 요구했다. 어느 쪽에서? 그 뭐야? 그 이준석 쪽에서 요구를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개혁신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갖다가 김영선한테 줄 테니까 그 녹취록을 넘겨라. 넘겨갖고 하면은 우리 1번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먼저 했다는 게 김영선 측의 주장이고 또 이준석 측은 어떻게 주장하느냐? 아니다. 그 김영선 그 쪽에서 자기가 이거를 갖다가 폭로할 테니까 폭로하는 대가로 나한테 그 개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이나 3번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실게임이지. 누구 말이 진짜인지는 모르죠. 이건 이제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 그래서 그 이상한 진실게임으로 되고 있어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상황이 되고 있고요. 자, 지금 창원에 남아있으면 공천을 안 주고 김해로 옮기면 공천을 줄 수도 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다던데 당의 공천 원칙의 기준에 말이 안 되는 게 지역구 이동과 상관없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는 그냥 컷오프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또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하고 또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한동훈하고 엮으려고 해갖고 지금 요거에 이 뉴스토마토가 이제 좌파 언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갖다가 또 한동훈하고 이렇게 엮어갖고 요 지금 김건희 공천 개입이 또 한동훈하고 관계가 있지 않느냐. 원래 지금 창원에서 그러니까 소속이 지금 창원 아닙니까? 창원에서 재보궐선거에 이제 당선이 됐으니까. 그런데 창원에서 김해로다가 옮겼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러 가지 좀 그 패널들이 하는 얘기를 종합해 본 이런 거야. 창원에서는 당신이 공천받기 힘들다. 그러니까
김해로 지역구를 갖다가 옮기는 게 옮겨라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갖고 그 뭐야 그 김영선이 김해로다가 옮겼대. 옮겼는데 결국은 김영선은 안 됐죠. 왜 안 됐냐면 이거는 그냥 10% 하위 10%는 무조건 그냥 공천 탈락 아닙니까? 그냥 컷오프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김영선이 어디 들어가 있었느냐? 뭐 걔가 뭐 창원에 있던 김해에 있던 부산에 있던 상관없이 이미 김영선은 평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 하위 10%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디로 옮기든 간에 공천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자격이 안 됐다는 거지 그 당시에. 그러니까 무조건 컷오프로 실질적으로 그 지난번 총선 때, 그 22대 총선 때 김영선은 무조건 컷오프가 돼갖고 그냥 뭐 지역구구 자시고 이런 지역을 갖다가 따질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는 어쨌든 간에 한동훈까지는 엮을 수가 없다는 거지. 예, 결론은 그겁니다. 이게 그 지금 관련된 사람은 누구냐? 일단은 본인 김영선이 관련이 돼 있고 또 김영선을 갖다가 그렇게 해갖고 밀어 넣었다는 김건희 여사가 관련돼 있고 그리고 그 김건희 여사의 그걸 갖다가 받아들인 그 윤상현이 그때 공관위원장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윤상현이 관련이 돼 있고 그다음에 그거하고 관련해 갖고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뭐 주느니 어쨌느니 하는 개혁신당에 지금 이준석이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관련이 돼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한동훈까지 엮으려고 하다가 이게 알고 보니까 뭐야 김영선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10%래였고 컷오프가 됐네. 그러니까 한동훈까지는 지금 못 엮은 겁니다. 그 한동훈이 엮일 리가 있습니까? 아니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보내도 그 익십 그걸 갖다가 씹어버리는 사람인데 그걸 갖다가 그 엮일 리가 있겠어요? 그래갖고 결국 김영선 하위 10에서 그냥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22대 그 국힘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해갖고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지금 22대 몇 달 전에 치른 그런 총선하고 지금 어디가 얽혀 있느냐? 지금 개혁신당이 얽혀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갖다가 헷갈리는 분이 많으셔갖고 제가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똥이 어디로 친 겁니까? 개혁신당으로 튀었죠. 예. 그래서 지금 채널 A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온 겁니다. 예. 예. 박혜수님. 정말 저는 임선주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예. 정말 한동훈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도 안 맞고 만약에 김기현이 만약에 계속 그걸 해갖고 선거를 치렀으면 정말 국힘은 백석도 못 얻었을 거예요. 예, 완전 박살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선주님이 말씀한 한동훈 대표이 아니었으면 김건희 마수의 보수가 규멸될 뻔했어요. 예, 동의합니다. 아니 그러고 만약에 김기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그 영부인인데 영부인이 이거 좀 누구 좀 넣어주세요 그럼 김기현이 과연 거절을 할 수 있었을까? 윤상현 두고 거절 못하고 지금 재보궐선거 때 그 김영선을 갖다가 그쪽에다가 공천을 줘갖고 당선을 시켰는데 김기현이라고 그걸 갖다 거절할 수 있었을까? 그거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박혜수님, 이준석 22년 보궐선거에도 24년도 이준석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이준석이 선거법 위반 뭐가 걸려 있다고 그때 뭐 배지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아직 진행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예. 그 김건희 여사 좀 이상해. 이준석 무죄도 이상. 요즘 윤 부부 그렇게 싫더라니. 요즘 조용해서 이상한 연결고리. 예. 블루마운틴님, 오늘 어벤져스에서 선거법 관련해서는 정치인에게 너무 세지 않게 판결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다면 범죄당 430억 토해내는 일이 없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나요? 저도 그 어벤져스 방송 봤습니다, 오늘. 그 선거법에 대해서는 뭐 그게 좀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뭐 꼭, 물론 그런 경향은 있겠죠. 하지만 그 정법전의 그 정혁진 변호사에 의하면 그 벌금형이 그 기준 그 형량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형량 기준표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법으로 그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정상적으로 하면 오늘 그 채널에 나와서도 그 얘기를 갖다 또 하던데 그 정혁진 변호사가 그게 벌금형을 때리면 1,000만 원을 때려야 되는데 그게 형량 기준에 맞는 그 기준이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 하면 판사가 아무리 그걸 갖다가 디스카운트해도 반 이상은 디스카운트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500만 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오늘 그 어벤져스에는 정치인들한테는 너무 그게 관대하다. 그래갖고 뭐 100만 원 미만도 나올 수 있다. 그게 뭐 80만 원이나 뭐 이렇게 뭐 70만 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벤져스에서. 하지만 뭐 저는 뭐 거기에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쨌건 판사 마음이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뭐 1,000만 원이다 뭐 70만 원인데 이렇게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 없죠. 예. 그냥 그 판사 마음이니까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박혜숙님, 한동훈 대표는 전부 다 잘라버렸는데, 그래서 건의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이준석이가 총선전에 불리하면 한동훈 좋아진다고 까발리지 않던데, 그만큼 한동훈 부탁 소리 전에,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 좀 미운 털이 많이 박힌 게 그런 이유가 좀 있는 제가 여러 군데에서 왜 들어주질 않으니까 도대체 청탁을 들어주질 않으니까 미운 털이 박힌 것 같아. 그 대표적인 게 이철규 아닙니까? 이철규가 이쪽에 그 비례 넣을 때 뭐 이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한동이 들어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열받아 갖고 그냥 까버렸잖아. 까버려 갖고 약간의 조정은 좀 했지만 그 이철규가 그래서 한동훈을 그렇게 미워하는 것 같아요. 자기 부탁 안 들어준다고. 블루마운틴님 공천 룰에 따라 김영선은 아예 점수가 안 돼서 잘린 건데 한동훈은 룰에 따라 처리하라고 했다더라. 예.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한동훈이 비상대책위원장 할 때는 전혀 그런 의혹이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그냥 10% 룰에 찍으려고 컷오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이 뭐 부산이건 창원이건 아무 상관없어. 뭐 김해건 간에 아무 상관없어. 그래갖고 한동훈은 원래 그 그냥 규정대로 하는 사람이 한동훈 아닙니까? 법대로 하는 사람한테 예외라는 게 없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일과 사람. 한동훈은 일과 사람을 구분하는 훈련이 정말 아주 퍼펙트하게 돼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린 대로 자 김영선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A 씨가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채널에 있는 이제 조심스러워갖고 A 씨라고 했는데 그 제가 말씀드렸죠. 이 초대를 했다고. 그 뭐야 명태균이 A 씨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 그 명태균, 윤석열 부부와 친분에 있는 경남 지역 기반의 정치 전문가 명태균이 이제 브로커가 낀 거죠, 중간에. 자, 그렇게 해갖고, 지금 이준석, 천하람, 이렇게 해갖고, 그 비례대표 1번하고 3번을 요구했다. 김현석 국회의원 폭론을 갖다가 논의했다. 이렇게 지금, 채널에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종인이 당시에 그 개혁신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 김종인이 있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제가 이거 갖고 또 충격받았어. 김종인이 뭐라고 까발겼느냐? 지난 총선 때, 몇 달 전이죠. 지난 총선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3번 원한다는 얘기 들었지만 자기가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더 놀라운 사실이야. 김종인 그 할배의 말에 의하면 김영선이 집까지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공천 달라고 1번 달라고 집까지 찾아왔대. 그 김종인 얘기예요. 나는 알 수가 없어. 근데 김종인 얘기야. 김영선이 집까지 찾아와 갖고 김종인의 와이프를 만나 갖고 또 청탁을 했다는 거야. 나를 갖다가 비례 1번 아니 공관위원장 아니냐. 그러니까 비례 1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갖고 집까지 찾아와 갖고 그 김종인의 그 사모님이죠. 와이프를 만나 갖고 또 청탁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 당신은 김영선이죠. 김영선이 비례 1번이 되면 개혁신당은 망한다. 그래갖고 보냈대.
아니, 개혁신당 캐릭터하고 맞느냐, 어? 그 김영선 너 캐릭터하고 개혁신당 그 1번이라는 게 그 당의 캐릭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정말 너를 갖다가 만약에 내가 1번으로 그렇게 정하면 개혁신당은 완전히 폭망한다. 그렇게 하고 보냈다는 겁니다. 예. 저건 지네들끼리 이렇게 치고받는 거 보면은 너무 웃겨. 자, 김용남. 김용남은 또 개혁신당의 그 창당 멤버 아닙니까? 김영남이 JTBC에 나와갖고 또 이제 뭐야 핵폭탄 하나 터뜨린 게 뭐냐 칠불사라는 절이 나와요. 이 절에 이게 무슨 뭐 전라도 어디 있는 절이라고 그럽니다. 칠불사에서 모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칠불사 모임이 2월 29일 날 있었고 그 다음에 2월 29일 하루 뒤인 3월 1일 날 논의를 했대요. 구체적으로. 그래갖고 이준석이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김영성 비례 1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야, 김영남한테. 이게 또 JTBC에서 김영남이 깐 얘기입니다. 야, 개혁신당 3.1절에 김영선 폭로 비례 요구를 갖다가 논의했다. 그 폭로를 받고 비례 1번을 줄 거냐? 어쩔 거냐? 이 논의를 갖다가 칠불사 모임 하루 뒤인 3월 1일 날 논의를 했다. 음. 김영란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폭로도 좋지만 1번을 받으면 1번이 뭐라고 해? 그 당의 그 캐릭터를 나타내는 거라고 했잖아요. 김영선을 1번을 갖다가 주면 이게 순수성이 훼손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갖고 김영남은 반대를 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칠불사 얘기가 나오고 막 이렇게 이준석 얘기가 나오고 뭐 김영선하고 이런 딜을 갖다가 뭐 했느니 말했느니 이렇게 나오니까 이준석이 오늘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입장 발표. 그러니까 오리발이 이준석이 이제 오리발인 거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폭로 시 개혁신당 비례 1번을 갖다가 달라고 했지만 그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 김 전 의원이 공천관리위원장께 안 되는 것을 요구한 거고 공관위원장 가족까지 불편을 그러니까 자기하고 얘기한 건 없고 쉽게 얘기하면 그 김종인 헐비하고 얘기한 거다. 이렇게 지금 이준석은 엎어치기를 한다는 거야. 김종인한테 밀어버린다는 거지. 음,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니랍니다. 예. 자, 그래갖고 지금 이렇습니다. 야당뿐만, 그러니까 범죄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당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제가 다 오늘 한 얘기예요. 오늘 얘기가 지금 뭐냐? 당원들도 그 김건희 여사 좀 다니시지 말라고 그렇게 하더라. 그러더라. 이런 얘기를 갖다가 김종혁 최고위원이 했고 또 수사받는 김 여사 국민들이 곱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자제를 좀 하시라 이런 거죠. 호준석 대변인이 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 번 맺고 끊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게 무슨 얘기죠? 자꾸 특검 이렇게 하는데 뭔가 좀 입장 발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직접 뭐 해갖고 무슨 뭘 사과라든지 뭐라든지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또 김용태 의원이 했고 그다음에 자숙하시고 계시는 게 답답하지만 옳지 않나? 홍준표도 그렇게 한마디 했다. 그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정말 야, 이게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 의혹이 뭐 하나 끝나면 또 이게 나오고 뭐 하나 끝나면 또 뭐 이런 게 나오고 정말 그 김건희 여사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약한 고리다. 이게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중요한 거는 항상 제가 쇼츠 영상으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이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거 쇼츠 영상으로 지금과 한동훈 대표의 그런 그 각오,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거 지금 한통역 채널에 떠 있거든요. 쇼츠 영상이 이거 널리 널리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예.
대표님의 마지막 추천곡을 듣겠습니다. 마지막 예. 추천곡은 비틀즈의 곡을 갖고 오셨어요. 비틀즈의 마지막 앨범 첫 곡에 있는 게 컴투게더라는 곡입니다. 컴투게더는 그 비례연장 하실 때도 말씀하셨다. 함께하면 길이 됩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그 생각하고 갖고 왔고요. 아. 이 곡 내용대로 진짜 다 모이시면 좋겠네요. 여야 의정이. 존 레논이 폴 맥카트니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너는 왜 절벽 앞에 와서 뛰어내리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를 용산으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한다고. 제가 정치인으로 정치를 시작했고요. 저는 세상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고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고 또 국민들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또 절벽에 뛰어내려야 될 상황이 되면 주저하지 않고 뛰어내려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의 마지막 추천곡을 듣겠습니다. 마지막 추천곡은 여러분, 지금 한동훈 대표는 지금 이런 각오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나는 벼랑에 이렇게 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라면 그냥 벼랑에서 그냥 뛰어내리겠다. 정말 이런 각오로 해갖고 컴투게더 같이 갑시다. 용산 대통령님 같이 갑시다. 그 같이 가자는 이유 뭐예요? 대한민국에서 좌파를 갖다가 쓸어내기 위해서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갑시다. 그렇게 해갖고 지금 당면 과제인 의료 대란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추석 때도 쉬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만나고 저기 만나고 그렇게 애를 갖다가 쓰고 어떻게든지 이 경제를 갖다가 살려보려고 금투세 폐지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한편으로는 또 민생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정말 다방면으로 한동훈 대표가 또 우리 젊은 정치인들 건전한 정치인 왜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젊은 정치인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 젊은 정치인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지역구를 갖다가 부활시켜 갖고 이 법을 갖다가 개정해 갖고 이 10대, 20대부터 제대로 된 우파의 정치인들을 키워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큰 그림을 갖다가 보면서 정말 동부선주하고 이걸 이렇게 하고 이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고 같이 가자고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그게 필요하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그렇게 선진국이 되고 대한민국이 반석 위에 서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내가 그냥 벼랑 위에서 그냥 과감하게 떨어져 갖고 주저하지 않고 떨어지겠다는 각오를 갖고 정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이 보조를 못 맞힐까요? 아니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뭔가 우리가 힘을 갖다가 딱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국민도 힘을 합치고 다 이렇게 힘을 딱 합쳐갖고 정말 이 판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이런 천재적인 이런 정말 대의를 위한 이런 정말 청렴한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반석에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왔을 때 우리가 정말 이 가난을 갖다가 뛰어넘고 엄청난 발전을 해갖고 세계 10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항상 그랬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문제가 이 발목 잡는 게 경제인도 아니고 교육도 아니고 그 발목 잡는 게 정치인들이라고. 이 정치인을 갖다가 쓸어버릴 이 세대 교체를 할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한동훈이라는 그런 귀인이 나왔는데 왜 그런 귀인을 갖다가 못 알아보고 왜 그걸 갖다가 딴지를 놀고 패싱을 하고 그렇게 왕따를 시키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정말 우리가 정말 한동훈이 믿을 사람은 정말 우리밖에 없다. 국민들과 당원들 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더 우리가 한동훈으로 힘을 좀 합합시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정말 속 터지고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자, 그래서 알리는 말씀 잠깐 드리자면 이제 3일 남았습니다. 9월 22일 일요일 저녁 8시인데 그때 제가 특집 방송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의 성원으로 한통령 채널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통용 채널의 멤버십 수호체 슈퍼생수 오픈 기념으로 멤버십 방송을 합니다. 이번 기회에 한통용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또한 여러분의 삶이 성공적으로 견인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방송 중에는 이 원리를 알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이다. Accept and do best.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 한동훈 대표한테 그 적용, 여러분 좀 알기 쉽게 그런 원리를 갖다 좀 적용을 시켜갖고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고요. 또 이참에 또 한통용 채널을 결집하는 의미에서 멤버십 후원도 해주시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상황은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제가 10월, 11월 대란을 갖다가 그 예언을 하는데 분명히 일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결집해 갖고 그때를 갖다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그걸 해결할 사람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골뱅이하고 한글로 한통령 이렇게 검색하셔갖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셨고 한통령으로 힘을 좀 모읍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우리 한통령 채널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 주신 분 박세진님, 장창환님 감사드립니다. 또 슈퍼챗, 슈퍼스티커, 슈퍼생스로 후원해 주신 분 샛별님, 김신혜물님, 주윤희님, 캔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 주신 분 검사 등급 캔님, 검사장 등급 퍼훈이님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채널 한통령 채널 여러분께서 또 나눠주시는 채창에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요새 정말 그 마음이 그냥 답답하고 그 범죄당은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콱콱콱 쪼이고 들어오는 아주 치밀하게 쪼이고 들어오는 제가 이렇더라 방송에서 얘기했죠. 어떻게 쪼이고 들어오는지. 근데 이 국힘은 아직도 내분 상태고 아직도 이 용산과 이 당이 그 합치를 못하고 협력을 못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놀고 그런 거가 참 가슴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준 0928님 아이고 또 새로운 아이디 반갑습니다. 정말 계속 악재만 김건희는 가만히 있으면 중간까지 가지. 우리 한 대표님 힘든 시기에 대표로 나오셔서 고군분투 하시는데 지지는 떨어지고 정말 용산 두 인간들 너무 밉습니다. 대표님 너무 힘드셔서 어쩌나요? 힘내세요. 정말 우리가 힘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블루마운트님 김건희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뒤에서 종이한 내조만 하기를. 근데 이게 기질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이게 안 되는 모양이야. 통일도 내가 앞서서 통일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잠깐 이렇게 앞장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 이렇게 대외적인 활동 앞장서는 거 이걸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리골드님 우리 대통령은 본인이 세상에 맞추는 게 아니라 세상이 알아서 본인한테 맞추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대통령이 나라가 아니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상이 나한테 맞출 수가 있나요? 아니 정말 그 황제도 국민들 눈치 보고 통치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세상이 나한테 맞춰요? 내가 세상에 맞추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다정님 정말 덕담합니다. 윤통이 발목 잡고 있으니 속 터지죠. 현순심님 너무 화가 나요. 저도 정말 화가 납니다. 블루마운틴님 김건희가 자꾸 나대면 우리가 김정숙을 욕할 수가 없어요. 윤통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일을 하도록 지켜만 보기를 정말 바랍니다. 정말 그 비유를 잘 들어주셨는데 사실 이게 그 캐릭터는 비슷한 것 같아. 김정숙도 나서는 거 좋아하고 김건희 여사는 나서는 거 좋아하는데 그 나서는 성격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김정숙은 능력이 없잖아요. 능력이 없고 자기가 그 본인이 알아. 그러니까 나서는 걸 갖다가 어디나 뭐 놀러 다니고 타지마을 놀러 다니고 아니 대통령은 저 뒤에 오는데 지 혼자 씩씩거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 너무 신나갖고 그러니까 완전 그 약간 좀 시골 아줌마? 시골 나서기 좋아하는 시골 아줌마 그런 분위기거든.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니까 일을 갖다가 본인이 언급할 수가 없어. 아니 제가 그걸 갖다 직접 봤다고 그랬잖아.
제가 필리핀에 그러니까 2017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처음 해외 온 게 필리핀이에요. 그때 필리핀 그 순방하면서 그 교민들을 갖다가 대사관에 초청했는데 제가 초청받아갖고 가갖고 코앞에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 문재인하고 김정숙을. 야, 정말 제가 그 이 눈앞에서 그 하는 얘기를 한 2시간을 갖다가 본 거 아닙니까? 뭐 말하고 뭐하고 이거 다 행동하고 본 거 아닙니까? 정말 그 수준이요. 너무너무 낮아갖고 정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영부인이 되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정말 내가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예. 그래 갖고 아니나 다를까 그 이미지가 그대로 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명품 뭐 샤넬 옷 입는 거 좋아하고 그냥 돈을 갖다가 다 있는 데마다 그냥 펑펑 써대고 막 현금으로 결제하고 그러니까 나대는 거는 그런 쪽에서 나댔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 나대는 거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게 이 사람은 일단 능력이 있단 말이지. 능력이 있으니까 그런 김경수 여사 쪽에서 나대는 게 오히려 책이 좀 덜 잡힐 것 같은데 본인이 능력 있고 CEO도 해보고 어떤 이뤄놓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통일 문제에 나대고 이 뭐야 공천 문제에 나대고 나대는 영역이 너무 센 거야. 센 데에 나대는 거야. 실질적인 영역에, 실질적인 일에, 실질적인 국정에. 이게 자꾸 나대고 뭐 이렇게 하고 나대고 뭐 이러니까 이게 참 그 문제가 더 꼬이고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빌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예.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럴수록에 우리가 더 똘똘 뭉쳐갖고 정말 한동훈 대표를 갖다가 확실히 지켜야 된다. 확실히 지켜야 된다. 확실히 그러니까 지지력을 더 보여줘 갖고 용산도 어쩔 수 없게 범죄당도 한동훈은 어쩔 수 없게 뭐 한동훈을 갖다가 만약에 친다 그러면 완전히 무슨 뭐 완전 무슨 뭐 시민 반란이 일어날 것처럼 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한통령 채널 열심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열심히 주변에 한동훈을 갖다가 잘 좀 이렇게 마케팅을 좀 해주시고 잘 좀 전달해줘서 더 많은 분들이 한동훈 대표를 지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긴 방송 함께 참석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금요일이네요. 예, 하루만 더 일하시면 이틀을 쉽니다. 희망을 가지시고 내일 금요일에도 7시에 이렇더라 방송, 8시에 한통령 방송으로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